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자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C 언어에서 우리가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d라는 부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메인에서 add를 호출합니다. 네. i한테 야 5랑 3을 들고 갈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i가 이제 5하고 3을 들고 가서 전달을 해주겠죠? 뭐 어떤 변수가 받겠죠? 그리고 어떤 명령주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실행한 다음에 돌아와서 리턴을 해주고 다시 또 이어서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C 언어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배웠는데 문제를 한번 문제래. 얘를 한번 볼게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그러니까 add, 요런 이름, 메서드를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는 게 전달하는 거. 이게 전달하는 것만 다르게 여러 개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d라는 함수를 C 언어에서는 여러 개를 이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부함수 이름을 다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요 앞에 리턴 타입이 뭐 int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붙겠죠. 뭐 더블이 붙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리턴 타입이. 근데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달자, 이 매개 변수, 얘가 형태가 다르거나 자료형이 다르거나 개수가 다르거나 또는 뭐 비어 있거나 이러면 내가 전달할 때 아이야 5랑 3을 들고 갈래? 그러면 딱 갔더니 이게 3개나 있어.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형태로 돼 있는 걸 찾아가서 걔를 실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개만 가져갔어요. 한 개만 가져가면 여기 오겠죠. 그죠? 물론 자료형이나 이런 거 똑같이 일치하는 거를 찾아가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일로 가서 또 처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리턴을 받고 뭐 이런 거고요. 만약에 아이야 아무것도 그냥 가보면 알 거야. 그럼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오버로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말이 그냥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오버로딩이에요. 그러니까 넘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벗어났다. 로딩을 벗어났다. 로딩이라는 게 불러온다 이런 얘기인데 한 가지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넘쳤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다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메서드의 이름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와 자료형과 순서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int예요. int라고 써 있고 여기 더블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더블이라고 쓰고 변수 이름도 순서가 똑같이 int라고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개수와 자료형과 순서가 다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리면 그거에 맞게끔 또 찾아가니까 아이가 똑똑한 아이예요. 아시겠습니까? 리턴 타입만 다르다고 해서 오버로딩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int가 있고 뭐 더블이 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아. 여긴 int고 자료형 리턴이 그리고 여긴 뭐 더블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씩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형까지도 동일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버로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찾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를 보고 결과를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전체적인 어떤 설계도가 이렇게 있나 봐요. 컬큘레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있고 여기에 지금 쭉 있어요. 여기 메서드들이 이렇게 쭉 보여요. 그죠? 똑같은 이름이 보이는데 다른 게 뭐죠? 얘는 int a예요. 얘는 int a하고 b예요. 개수가 틀리죠. 그죠? 얘는 더블형이에요. 더블 a, 더블 b예요. 그러니까 a, b 똑같지만 자료형이 틀려. 그러니까 구분을 지금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인이 이제 실행을 하겠죠? 이건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컬큘레이터라는 이 메서드 이 클래스를 나는 C라고 할래. 이제 C야? C 그러면 이제 컬큘레이터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선언이에요. 이런 선언이고요. 자, 이건 출력하라는 얘기고 출력하고 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컬큘레이터에 있는 add 함수를 갈래? add라는 메서드로 갈래? 자, 아이야 5만 줄게. 가보면 알 거야. 그럼 들고 가겠죠? 갔더니 정수형이잖아요. 정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정수예요. 정수면 일로 가네. 일로 가서 5랑 10을 더한 결과 15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아와서 15를 주는데요. 그래, 출력하자. 그럼 15 출력하고 다음 줄 내려왔더니 애드야. 이번엔 아야 2개 들고 가봐. 알 거야. 그럼 2개 들고 갔더니 2칸을 받을 수 있는 2개를 받을 수 있는 메서드가 있네. 그럼 여기를 오는 거죠. 여기 와서 2개를 더하래. 3하고 7을 더해서 10을 리턴했어요. 그럼 여기에 10을 주라는데요? 그래 알았어. 출력하자. 10 출력.
자, 그 다음 2.5, 4.5 누가 봐도 실수잖아요. 그죠? 얘를 들고 가라 그러면 뭐 이런 데 가겠습니까? 여길 가지. 그러면 2.5랑 4.5를 더한 결과 7.0이 나오게 되는 거죠. 0 써줘야 돼요. 실수니까요. 그럼 7.0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는 상속 개념입니다. 상속. 근데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될 때 자료형이나 개수, 뭐 순서, 자료 뭐 순서가 다르게 하거나 이럴 땐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컴파일 될 때 이건 자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이가 판단합니다. 자, 다음요. 자, 이번엔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얘는 상속 관계에서 상속을 합니다. 상속 관계. 오버로드도 상속이고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긴 하지만 재정의합니다. 덮어쓰기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로드는 그냥 상속만 받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다르게 해가지고 거기 극한에 가서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오버라이딩은 자식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가 위 클래스의 상속을 받되 다시 재정의해서 덮어쓰기 하는 걸 말합니다. 특징입니다. 메서드의 이름, 매개 변수, 리턴 타입이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를 따르게 해보긴 하겠지만 그걸 그대로 다 똑같이 물려받아서 살짝 바꿔야 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상속 관계에서만 가능하고 익스텐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메서드의 이름, 매개 변수, 리턴 타입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그러니까 물려받을 때 접근 범위를 더 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범위가 이게 접근 범위거든요. 이게 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클래스, 모든 패키지에서 다 쓸 수 있는 그 접근자가 바로 퍼블릭이고요. 이게 가장 공용화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장 폐쇄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클래스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순서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식 클래스는 더 좁은, 이게 가장 넓은 거잖아요.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 클래스에서 퍼블릭이면 퍼블릭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퍼블릭이면 부모가 프로텍티드면 자식에서는 이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프라이빗는 상속 자체가 안 된다.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자체가 될 수 없다. 됐죠? 자, 중간에 그 골뱅이 한 다음에 오버라이드라는 거를 소스에다 써주면은 컴파일러가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점검해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행 시점에 어떤 메서드가 호출될지 결정되는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컴파일 할 때라 그랬어요. 언어 번역할 때 결정되는 정적 바인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떤 메서드가 실행 시점에 하는 동적 바인딩을 물어보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텐드 중요합니다. 익스텐드. 요게 이제 가로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버라이딩 소스입니다. 자, 클래스 페어런트를 지금 선언했죠. 그죠? 네, 선언했고요. 자, 보이드 한 다음에 그리트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hello from parent 이렇게 출력을 해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호출을 해야죠. 그죠? 호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볼게요. 클래스 child라고 돼 있고 요거 extends. 난 상속받을 거야. 난 부모한테 상속받아서 난 child란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 오버라이드라는 이 메시지를 써줘야 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이 메소드에 오타가 있거나 이 메소드를 요 부모에 갔는데 부모한테 요 메소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냥 컴파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러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골뱅이 한 다음에 오버라이드는 꼭 써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안 써도 실행은 되는데 오류가 뜰 수가 있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써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child라는 요 메소드에는 그리트 메서드에는 또 출력하는데 hello from child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면 돼요. 페어런트가 있는데 프린트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child가 상속받았구나. 알았어. 오버라이드네. 오버라이드 하고 있고 이름 똑같네. 에러 없네. 이걸 출력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제 메인을 봅니다. 자, 페어런트 P라고 돼 있고요. new child라고 돼 있습니다. 자, 페어런트라는 이름을 여기 상속받은
이 child에서 상속받은 거를 이제 P라고 하겠다. 페어런트한테 상속받은 걸 이제 페어런트에 있는 그 클래스를 나는 child로 할 건데 그 이름을 P라고 할 거야. 자, P한테 가라.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이 했어요. 자식이 그걸 상속받아가지고 재정이 했기 때문에 페어런트로 가는 게 아니라 child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child 클래스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hello from child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 출력 결과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기 요 가로하고 요 익스텐드를 넣는 거하고 오버라이드 요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징들 오버로드와 오버라이딩의 그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걸 좀 봐주시면 되고 함정 문제가 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익스텐즈였는데 갑자기 얘가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고 된 적이 있었어요. 인터페이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익스텐즈가 아니에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맨 앞에 그 상위 클래스에서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익스텐즈를 쓰면 안 되고요. 임플리먼트를 써야 돼요. 임플리먼트라고 쓰면 돼요. 됐습니까? 자, 고를 때 저 위에 상위 부모 클래스가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익스텐즈 이렇게 고르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네. 그럼 임플리먼트를 고르면 돼요. 사지선다형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특징들을 좀 보고 비교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같고요. 매개 변수는 다르게 정의해야 됩니다. 리턴 타입은 매개 변수가 다른 경우 달라도 됩니다. 리턴 타입의 바인딩, 컴파일 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니, 결정되니, 어느 함수로 찾아가야 되니, 그게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되는 거고,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똑같다. 그리고 매개 변수도 똑같아야 됩니다. 리턴 타입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실행 시점입니다. 실행 시점에 결정되는 동적 바인딩입니다. 얘는 컴파일 시 결정되는 정적 바인딩이 바로 오버로딩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소스가 나올 거고요. 그 소스를 보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지선다형으로 고르는 그런 문제하고 오버로딩의 특징과 오버라이딩의 특징 그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